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개할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어느 박물관에 뒤지지 않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미술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물관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문화 명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해 3만 5천여 점의 작품을 소장한 이곳은 연간 수백만 명의 발걸음을 이끕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로 전 세계 예술 애호가들의 순례지가 되었고, 영국 박물관은 로제타 스톤과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을 통해 인류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박물관의 공통점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화의 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터전이라는 점입니다. 박물관 방문은 한 국가의 문화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전시물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표현하는 매개체입니다. 2024년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 문화가 팬데믹 이후 급격히 회복되며 사람들이 다시 문화유산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갈망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박물관 100개 중 파리, 런던, 뉴욕에 있는 박물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리는 7개 박물관이 랭킹되었는데요. 1위 루브르 박물관, 9위 오르세 미술관, 15위 퐁피두 센터, 50위 뿌티팔레, 63위 캐 브랑리 박물관, 67위 루비통 재단, 68위는 모네의 수련 연작이 전시된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런던도 100위 안에 7개 박물관이 랭킹되었는데요. 3위는 세계 최초의 국립박물관인 영국 박물관입니다. 5위는 화학발전소를 개조하여 만든 테이트 모던입니다. 13위는 빅토리아 여왕과 부군 알버트 공의 이름을 딴 세계 최대의 장식 디자인 빅토리아 알트 뮤지엄입니다. 16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티치아노, 람브란트 등 대가의 작품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18위는 16세기 말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축물로 원래 왕실의 궁전으로 사용되었던 서머셋 하우스입니다. 44위는 영국 왕실의 역사와 국가적 변혁의 순간들을 따라가며 엘리자베스 1세부터 윈스턴 처칠, 데이비드 보이, 헬렌 미렌 같은 현대적인 인물들의 발자취를 함께할 수 있는 내셔널 PORTRAIT 갤러리입니다. 런던에서 100위 박물관 안에 포함된 마지막 박물관은 99위에 랭킹한 런던 제국전쟁 박물관입니다. 이제 세계 3대 도시의 마지막 뉴욕을 소개합니다. 뉴욕은 100위 박물관 안에 3개가 진입했는데요. 먼저 4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의 입구인 대형 계단은 유명한 영화 및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20위는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클로드 모네, 마르셀 듀샹, 앤디 워홀, 잭슨 폴록 등 미술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입니다. 90위는 휘트니 미술관입니다.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원래 건물뿐만 아니라 렌조 피아노와 리엔지오 피에노가 설계한 새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휘트니 비엔날레는 최신 미국 미술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세계 3대 도시의 박물관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서울에 위치한 박물관을 살펴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려 파리로 378만 8,785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51위로 2024년에 다녀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서울은 파리 7개, 런던 7개에 비해 단 2개의 박물관만이 세계 100위 안에 랭크되어 있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오히려 전략적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파리와 런던은 수백 년간 축적된 박물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박물관이 100위 안에 들었지만 그 평균 순위를 보면 파리는 7개 박물관의 평균 약 39위이며 런던 또한 7개 박물관의 평균은 약 28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의 박물관 방문자 수를 산출해보면 평균 약 30위입니다. 서울은 런던과 비슷한 평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8위입니다. 이는 파리의 루브르 1위와 오르세 9위를 제외하면 런던의 대형 박물관 3위, 테이트 모던 5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박물관 개관 역사로 비교해보아도
파리와 런던의 주요 박물관들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설립되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1793년에 개관하여 230년 역사이고, 런던의 대형 박물관은 1759년에 개관하여 265년 역사이며,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은 1852년에 개관하여 172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광복 후 본격 설립하여 현재 용산 건물은 2005년에 개관하여 겨우 19년이 되었습니다. 20년도 안 된 박물관이 200년 역사의 박물관들을 제치고 파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역동성과 국민적 열망을 반영합니다. 인구 대비 효율성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파리 인구 220만 명, 박물관 7개 인구 31만 명당 1개, 런던 인구 900만 명, 박물관 7개 인구 129만 명당 1개, 서울 인구 950만 명, 박물관 2개 인구 475만 명당 1개. 서울은 인구 대비 박물관 수가 적지만 국립중앙박물관 한 곳이 연간 300만 명 이상을 끌어모읍니다. 이는 서울 인구의 약 31%가 1년에 한 번은 방문하는 수준입니다. 파리나 런던이 박물관을 분산시켜 관람객을 나눈다면 서울은 하나의 강력한 문화 중심지로 집중시키는 전략입니다. 특히 자국 문화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서울은 문화 독립국임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세계 박물관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주요 박물관들이 빠르게 관람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세계 10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루브르, 바티칸, 영국 박물관 등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박물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문객 수의 절대적 증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이는 단순히 한국인만의 방문이 아닌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기 위해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양 중심의 박물관 문화에서 아시아 박물관이 이처럼 높은 순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세계적 위상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K문화의 저변에 흐르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세계가 발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들을 비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시품의 출처와 그것이 지닌 윤리적 의미입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 박물관은 확실히 인류 문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이 소장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대리석 조각들, 이집트의 로제타 스톤, 루브르가 전시하는 이집트 고대 유물들 상당수는 1920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약탈되거나 부당하게 취득된 것들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수십 년간 파르테논 조각의 반환을 요구해왔고, 이집트와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자국 문화재의 귀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권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탄생한 땅과 사람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식민 지배의 역사 속에서 빼앗긴 유물들은 원래 주인에게서 분리된 채 타국의 박물관 진열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품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부터 고려청자, 조선시대 백자, 금동미륵보살방 가사유상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42만여 점. 소장품은 모두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고유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유물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약탈의 역사가 아닌 보존과 계승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흩어질 뻔했던 문화재들을 수집하고 복원하며 우리 땅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시합니다. 여기에는 타국 문화에 대한 점유가 아닌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8위라는 순위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규모나 화려함이 아닌 정당성과 진정성이라는 도덕적 우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유산의 수호자이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방 가사유상은 6세기 삼국시대의 걸작으로
인간의 고뇌와 깨달음을 섬세하게 표현한 세계적 수준의 불교 조각입니다. 일본 교토의 고류지에 있는 유사한 방가사유상과 쌍벽을 이루며 한국 고대 조각 예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한국시를 개설하며 이 방가사유상을 대여 전시하고자 했던 것만 봐도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또 다른 자랑입니다. 12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상가 문학문매병은 은은한 비추색과 섬세한 상감기법으로 천하제일의 비색이라 불리며 중국 도자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자적 미학을 완성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러한 청자 2만여 점을 소장하며 고려 도자 문화의 전모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체계로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최적의 온습도 환경에서 보존하며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첨단 보존과학 연구를 통해 문화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고서화를 전통 기법으로 복원하고 X-레이와 적외선 촬영으로 유물의 제작 기법을 분석하며 3D 스캐닝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이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적 투자입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에 흩어진 한국 문화재의 환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돌아온 조선시대 어보, 일본에서 반환된 조선왕실 도서들은 박물관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성과입니다. 이는 빼앗긴 문화재를 모으는 서구 박물관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입니다. 박물관의 진정한 가치는 소장품의 수량이 아니라 관람객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모나리자 앞은 항상 인산인해입니다. 수백 명의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들고 작품보다는 인증샷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작품을 감상하기보다는 다녀왔다는 증명이 더 중요해진 공간입니다. 영국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규모 탓에 관람객들은 지도를 들고 유명한 전시물만 찾아다니며 스탬프 투어처럼 박물관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서구 대형 박물관들은 관광 상품화되었습니다. 기념품 가게는 박물관 내부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합니다. 문화체험이 아닌 관광 소비의 공간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성찰과 교감의 공간입니다. 용산에 위치한 박물관 건물은 한옥의 첨화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주변의 거울목과 정원은 관람 전후 마음을 정돈하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건물에 들어서면 과도한 상업성 대신 차분한 전시 동선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17유로 약 25,000원, 바티칸 박물관이 17유로의 입장료를 받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상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문화향유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물관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철학의 표현입니다. 전시 방식도 다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각 유물의 충분한 설명과 맥락을 제공하며 AR/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로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단순 관람을 넘어 교육의 장으로 기능합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옛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발견합니다. 조상들의 손때 묻은 유물 앞에서 시간을 초월한 연결을 느끼고 5,000년 역사의 무게와 아름다움에 숙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약탈품을 진열한 박물관과 자기 문화를 전시하는 박물관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 경험은 소비가 아닌 귀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문화적 귀향의 여정인 것입니다. 박물관 방문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정체성의 순례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이 급증한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K-팝, K-드라머, K-무비가 전 세계를 휩쓸며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폭발했고,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인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는 무엇인가? BTS가 세계 무대를 장악하고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이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자 한국인들은 이 현상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5,000년 역사가 축적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박물관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박물관이 학교 현장학습이나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20-30대가 데이트 코스로 SNS 인증샷 장소로 자기계발의 공간으로 박물관을 찾습니다. 고려청자의 비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금동미륵보살방 가사유상 앞에서의 명상적 순간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며 박물관은 힙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서구 박물관 방문과는 다른 동기입니다. 한국인이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을 방문할 때는 세계 문화를 경험한다는 관광객의 시선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때는 내 뿌리를 확인한다는 주인의식이 작동합니다. 전시된 토기, 불상, 회화는 남의 것이 아닌 우리 조상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방문객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한류에 매료되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K-컬처의 깊은 뿌리를 발견합니다. BTS의 예술성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 한국 드라마의 미학이 수천 년 전통에서 비롯되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박물관은 한류의 표면적 인기를 넘어 그 이면의 문화적 깊이를 증명하는 장소가 됩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또한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한국이 세계 8위 박물관을 보유하고 자국 문화유산을 자국 땅에서 당당히 전시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이는 경제적 성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신적 풍요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높은 방문객 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갈망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집단적 열망의 표현입니다. 박물관은 과거를 보존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곳입니다. 박물관의 진정한 사명은 유물을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움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교육적 사명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자랑입니다. 2005년 개관한 이곳은 단순히 축소판 전시가 아니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공간입니다. 아이들은 고대 토기를 직접 만져보고 전통 한복을 입어보며 조선시대 서당 체험을 통해 역사를 오감으로 느낍니다. 만지지 마세요가 아니라 만져보세요라는 철학은 문화재를 박제가 아닌 살아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성인 관람객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입니다. 고고학, 미술사, 보존과학 등 전문가들의 강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누구나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자의 비밀, 불교 조각의 이해, 조선 왕실의 생활 같은 주제별 강좌는 매번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는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이 유료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활발합니다. 박물관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를 박물관에서 실물로 확인하며 역사 교사들은 박물관 전문가의 교육 자료를 활용합니다.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학교까지 직접 방문하여 지리적 제약 없이 모든 학생이 문화유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혁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온라인 가상 전시관을 운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문화향유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화질 3D 스캔으로 유물을 360도 회전하며 감상할 수 있고 VR 기기를 쓰면 고려시대 궁궐이나 조선시대 한양거리를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해외 거주자, 고령자에게도 문화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큐레이터 토크와 도슨트 프로그램은 관람의 질을 높입니다. 전문 해설사들이 유물의 배경, 제작 기법, 역사적 의미를 생생하게 설명하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입체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외국어 도슨트도 운영되어 외국인 관람객도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대중 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박물관 음악회는 고즈넉한 박물관 공간에서 국악과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 박물관 밤 산책은 야간 개장 시간에 특별한 테마 전시와 문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관람객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문화를 함께 만드는 능동적 참여자가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역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순회 전시를 기획하고 지역 문화재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는 서울 중심의 문화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문화유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듭니다. 교육은 투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늘 어린이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내일 그들이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는 박물관이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임을 보여줍니다.
국가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축적, 문화의 계승, 그리고 집단적 기억의 공유를 통해 형성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바로 이 국가 정체성의 저장소이자 생산지입니다. 한국은 20세기에 격동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 개명을 강요하며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한국전쟁은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급속한 산업화는 전통을 뒤로한 채 서구화를 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때로 흔들렸고 답은 불분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유물들은 한국 문화의 연속성을 증명합니다.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 문화는 단절되지 않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삼국시대의 금관총 금관, 통일신라의 석굴암 불상 모형, 고려의 상감청자, 조선의 한글 창제,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박물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은 세계 문화에 노출되어 있지만 동시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배우려 하는데 정작 나는 우리 문화를 모른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들에게 자긍심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고려청자가 중국 도자기와 다른 독자적 미학을 구현했다는 사실, 금속활자가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섰다는 역사, 치구기가 세계 최초의 과학적 강우량 측정 도구였다는 증거. 이런 사실들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조상도 대단했다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박물관은 또한 다문화 시대의 통합 공간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가 되며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는 자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개방적 문화 자긍심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2024년 세계 8위라는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집단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이며 한국 국가 정체성의 물리적 구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정체성에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21세기 박물관은 더 이상 정적인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기술과 결합하여 역동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국립중앙박물관 혁신의 핵심입니다. 42만여 점의 소장품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진 저장이 아닙니다. 3D 스캔 기술로 유물의 미세한 질감, 형태, 색상까지 정밀하게 기록하여 학자들이 세계 어디서나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00년 전 도자기의 굽 안쪽 작은 글씨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물리적 접근이 제한된 유물 연구의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가상 투어 버추얼 2는 팬데믹 시대에 빛을 발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뉴욕에서든 파리에서든 서울에서든 마치 박물관을 직접 걷는 듯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360도 파노라마 영상, 유물별 상세 해설, 큐레이터 오디오 가이드가 결합되어 물리적 방문 못지않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문이 닫혔던 2020년 가상 투어 이용자는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 기술은 관람 경험을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VR 헤드셋을 쓰면 경주 대릉원 고분 내부를 직접 탐험하고 신라 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AR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파손된 토기가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어 화면에 나타나고 조선시대 회화 속 인물들이 움직이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이들은 게임하듯 역사를 배우고 성인들은 시간여행하듯 과거를 체험합니다. 인터랙티브 전시는 수동적 관람을 능동적 참여로 전환시켰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고려청자 문양을 직접 디자인해보고 모션 센서로 전통 춤동작을 따라하며 AI 기술로 자신의 얼굴을 조선시대 초상화 스타일로 변환해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박물관에서 하는 박물관으로의 전환입니다. 빅데이터와 AI 활용도 진행 중입니다. 관람객의 동선, 체류 시간, 선호 전시물을 분석하여 전시 배치를 최적화하고 AI 챗봇은 24시간 유물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유물의 시대와 출처를 분석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모바일 앱은 전 세계 박물관 앱 중에서도 선도적입니다. 증강현실, 음성 가이드, 맞춤형 관람 코스, 추천, SNS 공유 기능이 통합되어 스마트폰 하나로 박물관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외국어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으로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파라는 박물관의 본질적 사명을 21세기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통과 첨단의 조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천년된 유물을 최신 기술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이 모습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세계 박물관계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혁신을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박물관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8위. 이 숫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공을 상징하지만 그 의미는 숫자를 훨씬 넘어섭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주권의 표현입니다. 식민 지배를 겪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약탈이 아닌 보존으로, 점유가 아닌 계승으로 자국 문화를 세계에 당당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이 타국 문화재를 전시하며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과 달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도덕적 정당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깊이 있는 나라임을 증명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5,000년 축적된 미학과 철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TS와 봉준호가 세계를 사로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고려청자의 섬세함, 조선 백자의 절제미, 한글의 과학성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DNA의 발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세계적 인정은 글로벌 문화 지형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서양 중심의 문화 패권이 무너지고 아시아 문화가 정당한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세계 10위 안에 한국 박물관이 자리한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더 이상 유럽 중심의 문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박물관은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오늘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은 내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문화 외교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된 유물들은 100년, 1000년 후에도 후손들에게 조상의 지혜를 전할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공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 다양성의 승리입니다. 세계가 단일한 문화로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고유한 문화가 존중받고 공존하는 미래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2023년 6위에서 2024년 8위로의 변화를 두고 일부는 후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위가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상위권 문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루브르, 바티칸, 대형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그들을 능가하는 혁신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며 세계 문화유산 보존의 모범이고 미래 박물관의 청사진입니다. 세계 8위. 이 성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계인들이 인류 문화를 이해하려면 루브르와 국립중앙박물관은 반드시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국립중앙박물관은 숫자가 아닌 본질로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를 품고 현재를 보여주며 미래를 여는 국립중앙박물관.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